안녕하세요.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사소한 거, 뭐 옷차림이나 화장, 심지어 비누 냄새까지 문제 삼으면서 의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좀 숨 막히네요. 그렇죠. 겉으론 정말 완벽해 보였는데 그 관계가 어느 순간 끔찍한 집착, 뭐랄까 스토킹 같은 감시로 변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한 부부를 정말 파극으로 몰고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시어머니 행동이 어떻게 점점 더 위험해지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며느리 수연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흥미로운 건 그 시작은 정말 뭐랄까 이상적이었다는 점이에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수연 씨 집안 빚 문제 해결도 막 도와주고 혼수 부담 없이 그냥 몸만 오라 이러면서 엄청 호의적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남편 정옥 씨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 할 만했죠. 하긴 그 수연 씨가 아픈 아버지랑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을 좀 망설였을 때 거의 뭐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병원비까지 내주면서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하니까요. 누가 봐도 진짜 완벽한 시어머니인데 근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확 바뀌는 거죠? 정말 결혼 딱 하고 나서부터 돌도 납니다. 갑자기 수연 씨 옷차림 보고 아니 무슨 수녀처럼 입어라. 화장 좀 하면 무슨 몸 파는 여자 같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귀가 시간 체크는 기본이고 심지어 쓰는 비누 브랜드까지 간섭하면서 자기가 사준 것만 쓰는지 감시하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와, 그 정도면 단순히 좀 까다롭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 통제가 곧바로 의심, 심지어 망상으로까지 이뤄져요. 수연 씨가 그냥 회사 동료인 과장이랑 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불륜이라고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동료인데요. 그렇죠. 회사 근처까지 와서 막 훔쳐보고 감시하고 심지어 야식 사들고 와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 안을 막 염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과장이 수연 씨한테 뭐 음식 좀 먹여주는 장면 그거 딱 보고는 불륜이라고 확신해버려요. 아니, 잠깐만요. 음식을 좀 먹여줬다고 불륜을 확신한다고요? 그건 좀 너무 비약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비약적인 의심 뒤에 시어머니의 어두운 과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수연 씨한테 막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너도 네 엄마처럼 그렇게 웃음 흘리면서 남자 홀리고 다닌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이러면서요. 아, 친정 엄마까지 언급하면서요? 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충동이나 과거 행동을 다른 사람, 특히 만만한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투사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기 문제를 며느리한테 떠넘긴다는 거네요? 그럼 대체 시어머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남편 정옥 씨 형수를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정옥 씨 생모가 아니었어요. 네, 생모가 아니라고요? 네. 과거에 정옥 씨 아버지랑 불륜 관계였고 원래 본처였던 정옥 씨 생모를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고 괴롭혀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자디가 차지했던 거죠. 와우, 세상에. 근데 더 비극적인 건 그 생모가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돌아가셨고 아버지 역시 그 충격으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상상도 못할 비밀이네요. 결국 자기가 과거에 남편 유혹해서 가정 파탄 냈던 그 경험을 그걸 그대로 며느리한테 덮어씌워서 의심하고 공격했던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그 죄책감, 불안감 이런 걸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만만한 며느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제2의 자신처럼 만들어서 비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당연히 수연 씨는 이런 시어머니의 끝없는 의심과 모욕, 심지어 자기 친정 어머니까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겠죠. 그래서 결국 부부가 분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걸로 이 집착이 끝나진 않죠. 네, 안타깝게도요. 시어머니의 집착은 뭐 공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연 씨 회사 워크숍 장소까지 쫓아가요. 워크숍 장소까지요? 네. 거기서 꼭 과장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수연 씨 목을 조르면서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거의 살해 위협까지 합니다. 와,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 장면은. 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다행히 그 순간 남편한테 목격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요. 네. 영상 마지막에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망상장애나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법적으로도 아내인 수연 씨가 남편과 이혼 소송은 당연하고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던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그 어둡고 뒤틀린 과거,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며느리를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자극적인 드라마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드러나지 않은 가족의 비밀이라던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의 파괴력, 또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의 굴레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공포를 건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게요. 시어머니는 결국 과거 자신의 상처와 잘못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투사하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다음 세대, 그리고 관계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고통의 대물림을 끊어내려면 우리 사회나 개인이 뭘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